이거 바로 촬영하면 되죠? 그냥 바로 하면 되죠? 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3월 29일 토요일 날 시험 봤던, 일단 저는 공채, 경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에다가, 해설지에다가 공채, 경채를 표시해 놓은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채, 경채, 공경이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문제는 공채, 경채 때 공통으로 나왔던 문제고요. 표시가 안 돼 있는 문제는 경채 때만 나왔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채 학생들은 40문제, 공채 하시는 분들은 25문제. 그래서 두 시험을 봤을 때 공채 25문제 공통으로 있고, 그리고 경채가 15문제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자, 일단 팩트로 말씀드리면 이번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법규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항상 중정도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조금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중상 어떻게 보면, 근데 조금 어렵다, 조금 더 내가 이제 박하게 평가를 하면 저는 상까지도 올릴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개론보다는 법이 나았어요. 네, 문제 풀기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개론을 풀고 사람들이 이제 법규를 풀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개론에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흔들려가지고 많이 흔들려서 이제 요번에 이제 봤을 때 조금 약간 법규 쪽에서 시간이 모자랐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난이도 자체도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40문제를 푸는데 혹시 이거를 40분 안에 내가 이걸 풀 수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문이 이번에 엄청 길었어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게 보통 시험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옳은 거 고르는 게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해설에다가 난이도를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자리는 다 뭐냐면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 우리가 충분히 다뤘던 거, 근데 이제 기출에 다뤘던 거지만 조금 이제 난해한 문제들 중, 기출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제가 상이라고 해가지고 상중하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 40문제, 어차피 이제 시험은 끝났고 어떤 시험이 나왔는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제가 멘트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 가보면 기본법이죠. 용어의 자, 이런 것들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아셨죠? 모든 학생들이 다 맞추고 가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 공부하는 기준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맞춰주셔야 된다. 근데 일단은 얘가 잘못됐죠. 관계지역은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니죠. 뭐예요? 소방대상물입니다.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그 이웃 장소,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 이웃 장소까지 들어가야지. 잘못됐죠.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지역이다. 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틀린 게 왜 틀렸는지를 꼭 보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소방대장이란 지금 이게 대장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누구래요? 지휘관이래. 제가 언제 지휘관이라는 용어의 종에 언제 가르쳐 드렸어? 그지? 잘못됐죠. 본서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치? 3번, 이건 누구예요? 본부장이죠. 서장 아닙니다. 누구라고? 본부장. 잘못됐죠. 1번, 2번, 3번. 4번. 끝났네요. 그죠? 4번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로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2번 문제입니다.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옳은 거예요. 1번, 청과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본부서 중에 내가 언제 이거 하나 이상 설치한다 그랬어요. 다 청본서에 설치하는, 그죠? 무조건 설치하는 거죠. 그죠? 벌써 옳은 게 2개가 나왔어요. 그죠? 옳은 거 고르는 게. 그리고 이 문제도 이게 좋은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문제가. 이걸 누가 외우고 갑니까, 이거를. 이걸 누가 외우고 가냐고, 여러분들. 이거를 이 근거법을 외우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못 외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셨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얘가 뭐야, 소방력에 관한 규칙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소방역이에요. 소방역. 제가 해설에 다 넣어놨으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누가 봐, 이거를 누가 보고 가냐고. 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거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아셨죠? 예,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되는데 3번 문제. 요거는 이제 뭘로 정하는 거야? 대통령령이 아니고 행안부령. 뭘로 정한다고요? 행안부령. 이거는 제가 보고 가라고 말씀드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고르기 어려웠으면 넘어가야지 일단. 이게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실장 업무. 그죠? 정답 몇 번? 4번. 저희가 난이도 중이라고 해놓은 건 뭐냐면 요 2번 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학생들이 당황했을 것 같아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문제. 이것도 공채경채 공통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 맞추고 가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실수한다? 여기에서 실수한다? 그러면 다른 학생보다 여러분들 한 문제를 덜 맞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그럼 여기 갔을 때 이건 바로 갈게요. 여기 가보면 형식 승인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성능 인증이죠. 함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제가 나오기도 한다고. 형식 승인을 성능 인증으로 바꾸고 성능 인증을 형식 승인으로 바꾸고. 그죠? 나머지 뭐 저수조에 대한 기준이라던가 요거 지리조사라던가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은 걸 찾아라라고 했을 때 얘를 잘 보셔야 되는 거지. 요거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랬어. 어떤 학생들이 이것도 이런 것도 외워야 되냐?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왜 이렇게 많아요, 법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어. 이번에 신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안 나오는 부분까지 다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4번 가보세요. 4번.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 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장본부장 서장은 자동차 운행기록 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저장 관리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죠? 2번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 운영, 운행기록 장치, 데이터 및 전산자료의 보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3번째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그리고 구조차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시험 보기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 차 종류 제가 꼭 보라 그랬거든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일단 보기로는 제가 출제가 됐는데 거기 4번에 가보면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게 뭐냐면 거기 4번에 갔을 때 청본서는 운행기록 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 기록을 점검 분석해야 하고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게 따로 봐야죠. 점검 분석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청본서가 아닙니다. 이게 규칙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규칙에 가보면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이 앞에 주어로 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왠지 될 것 같거든. 근데 얘 두 사람이 보통 얘기했을 때 세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에요. 이걸 청이랑 누가? 본이. 아셨죠? 자, 그리고 뒤에 보세요. 분석 결과를 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 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청본서입니다. 점검 분석할 수 있는 사람과 아셨죠? 이 사람 있죠. 요 사람이 달라요. 점검 분석하는 사람과 뒤에 교육 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다? 다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야. 솔직히 이런 거 고르기 쉽지 않습니다. 문제로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5번.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저는 이것도 답답한 게 뭐냐면 사상자의 보상금액 기준,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 보상금액 기준 이렇게 나와버리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이 별표를 저는 힘을 실어서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 보상금액 기준? 이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이라던가 부상 등급의 기준, 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그죠? 보상급 지급순위 기준, 보상급 환수 기준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어렵다라고 해놓은 게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그리고 맞추기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한 사람들 우리가 이 별표를 본 사람들만 맞출 수 있는데 이 별표를 일반적으로 잘 안 보죠. 그죠? 그래서 저 요 문제는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요거 5번 문제는. 아셨죠? 그래서 요건 좀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옆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5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5번. 우리가 틀릴 수 있는 거. 4번도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요 6개월이나 제가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문제로 냈었기 때문에 문제로 운영을 제가 한 번씩 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넘어가고 5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6번 이런 것들은 원래 외우고 가야 되는 벌칙에서 나왔어요. 요번에는 벌칙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벌칙 문제가. 근데 이 벌칙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 신고 500 과태료. 그죠? 그래서 가는 500. 요게 이제 과태료죠. 그리고 요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꼭 보셔야 돼. 그래서 요게 100벌. 기본법상의 100벌. 저게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 요거는 제가 워낙 강조를 했기 때문에 벌금 쪽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7번 문제. 화재조사법에 따른 또는 시행령상 화재조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요거는 화재 조사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지 법에 가보면 5조에 가보면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본서가 지체 없이 실시합니다. 화재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어떤 것들에 대한 걸 보냐면 뭐 원인이라던가 피해, 대응, 뭐 작동 여부, 위험성 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가보면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까지 이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치 관리, 결과, 증거물 수집이라는 게 없고 통제구역 설정 이런 거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법 제 몇 조? 5조에 가보면 뭐 원인이라던가 이런 것들 하게 되어 있죠. 피해, 원인, 피해,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응도 한번 볼까요? 대응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골라라라고 하는 건 니은하고 디귿. 됐죠? 그래서 이 화재 조사 사항은 제가 이제 예상 문제나 이런 곳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8번. 야, 진짜 옳은 게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이것도 옳은 거네요, 그죠?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화재조사 결과를 내가 냈을 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관보라는 곳에 공고하거나 또는 신문, 방송을 이용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고르기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관보에 공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거를 홈피에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기재.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기가 조금 쉽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재라고 되어 있으니까 게재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여비한다. 이런 내용은 있죠. 그죠? 2번이 잘된 내용이고 3번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행안부령.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소방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과학적 전문적인 화재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공표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럴 때는 공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요 때는 공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도 약간은 어려운 문제인데 요것만 잘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셨으면 충분히 또 맞출 수 있는 문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에 그래서 2번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2번으로 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9번 요것도 보시면 화재조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증거물을 수집하면 사진 촬영이나 영상 녹화를 하래요. 관서장은 화재 조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재 조사관에게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 시업 분석 등을 이 끝에 거를 가보시면 여기는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3번에 가보세요. 3번
소방관서장은 수집한 증거물이 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화재 조사가 완료되는 등 증거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증거물을 반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반환해야 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까지 외우고 가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도 하게 할 수 있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바꿀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법에 가보면 얘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집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맞추기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지만 저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9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9번 아셨죠? 9번. 그리고 10번. 이거는 완전 신출 문제인데 제가 날짜들은 조금 잘 보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여기 날짜를 다 더하는 거죠. 그죠? 합으로 옳은 것은 화재 조사의 필요성으로 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일 며칠 전까지 알려야 되냐면 요게 이제 시행령 제10조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요게 3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일이라고 나와 있고 청장이 시험을 실시하려면 요걸 또 홈페이지에 나 이날 시험 볼 거야 라는 걸 공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공고하는 게 며칠이냐면 30일이에요. 30일. 보통 시험 공고 30일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10일이에요. 10일. 그러니까 지금 화재조사법상의 숫자를 다 끌어내서 더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참 이것도 웃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43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만 알면 안 돼. 이거 다 떨어져 있는 조항이거든요. 뭐 시행규칙 4조에도 찢어져 있고 10조에도 찢어져 있고 시행규칙 시행령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래서 령과 규칙을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11번. 네, 이런 것들은 기출에도 있었던 거니까 공사업자가 착공신고 후, 그죠? 공사가 완료된 후 착공신고라는 걸 하는데 나중에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변경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 사항이 아닌 거 시공자, 공사감리원, 정류, 그리고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나와 있는데 감리원은 따로 없었죠. 그죠? 네, 요거는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고 12번. 이런 문제를 물어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면 무슨 처분 기준? 2차 행정처분 기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누가 다 외우고 가냐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학생들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이거를 다 외웠다? 그래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만일 이걸 다 외웠다. 모든 법에 이걸 다 외웠다. 1차, 2차, 3차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그거는 저도 리스펙트 하고 싶습니다. 강사 입장에서도. 대단하다라고. 근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면 내가 무조건 외우세요라고 하겠는데 많이 나오지 않고 이런 문제가 지금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해설에 갔을 때 취소와 영업정지에 가보면 영업정지 3개월, 그죠? 2차가 영업정지 6개월. 요게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기억, 니은, 그죠? 그리고 리을 이런 식으로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니은만 1차가 3개월이고 2차가 취소죠. 그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틀릴 수 있다라는 거. 틀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많이 보는 조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항이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안 보고 가는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본 수업이나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3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치? 자 13번 문제.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류 문제는 특히 시공능력평가를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낸다? 이거 누가 받는 거죠, 여러분들? 공사업자들이 받는 거죠. 우리 회사가 더 좋은 회사예요 라고. 그러니까 제가 시공능력평가라는 걸 할 때 저는 공식적으로 보고 가라고 합니다. 시공능력평가를 할 때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기준이 있는지. 야, 근데 이렇게 뭐를 냈어요 지금? 서류를 냈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1번.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기업, 그죠? 또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의 공사 같은 경우는 발주자가 발행한
시설공사 실적 증명서를 내줘야 돼요. 뭐를 내줘야 된다고요? 실적 증명서. 실적 증명서. 해설에 들어가 있듯이. 솔직히 많이 보는 조항은 아닙니다. 많이 보는 조항도 아니고 조금 나왔을 때 학생들이 힘들어할 만한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설법 시행규칙 22조에 가보면 평가 신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추기 좀 어렵고 14번. 네, 이거는 맞추십시오 라고 하고 준 거죠. 화재 예방법에 갔을 때 시행령상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맞추세요 라고 하고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청장이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5년마다. 그죠? 그리고 며칠까지? 10월 31일까지. 요건 정말 기본적인 문제죠. 15번.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합동조사반. 합동조사반 기간은 제가 예상문제 풀이책에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오답으로 얘를 넣어놨어요. 시설화폐를 넣어놨습니다. 아셨죠? 완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는 보셔야죠.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학생들도 봤을 때 아마 익숙한 문제였을 겁니다. 법 제8조에 가보면 들어가 있으니까요. 요게 그래서 안전원, 기술원, 화보협회, 가스, 전기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고요. 어렵지 않게 요거는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16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안전관리 업무에 전담이 필요한 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라 그랬죠. 안전관리 업무에 전담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두 곳을 얘기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얘기합니다. 그럼 특급이냐 1급이냐를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어야겠네. 자, 60층인 아파트 특급이죠. 11층 이상인 백화점 1급이죠. 그죠? 11만 제곱미터인 국제공항 연면적이네요. 그럼 요거 연면적 10만 넘으면 특급이죠. 그죠? 100톤 요거 몇 급이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2급이죠. 요게 1000톤을 넘어야 여러분들 보통 1급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닌 거 찾아라 라고 했는데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급하고 몇 급만? 1급 중에 고르는 거야. 특급하고 1급 중에. 그래서 요건 이제 예방법상에 가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셨죠?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는 예방법상에 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 제26조에 가보면 요 내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방법상에. 17번. 요것도 나올 수 있죠. 이게 뭐야 여러분들? 예방법상에 갔을 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근무자 등에게 불시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대. 불시 소방훈련 교육. 불시 소방훈련 교육. 그죠? 불시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대상. 그러면 내가 얘는 딱 3개예요. 의교노. 의교노였죠? 의교노? 의료시설. 그죠?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그리고 노유자시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수련시설. 교정군사 안 들어가죠. 요것만 알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죠. 기억하고 디귿.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 틀리면 안 돼요? 내가 다 해줬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번이죠. 1번 기억 디귿 1번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18번. 네, 특별관리시설물 우리 이거 여러 번 봤죠. 꼭 봐야 된다. 그럼 갔을 때 끝났네. 물류창고가 연면적이 15,000이 아니고 얼마예요? 10만이죠. 원래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원래. 그리고 다 기출에 있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죠? 3번. 19번. 야, 이것도 기출 문제죠. 같은 법 화재예방법상 시행령상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 범위가 보통 5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5개 정도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럼 화재 위험성 평가 들어가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죠.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경영계획,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영계획이 왜 들어가, 그지? 그리고 피방방,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피난 방화구획 방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방계획이나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잘못됐죠. 그리고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후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하는 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대통령령에 들어가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전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출에 나왔었어요. 기출에 나왔었던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방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예방안전진단이 두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시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살짝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전 등급을 분류하는데 매우 우수 등급이 없다고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그죠? 그리고 안전 등급이 양호, 보통일 때는 안전 등급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가 아니고 그 해에 바로 해야 돼요. 예방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위험요인 조사, 위험성 평가,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의 절차에 따라 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게 맞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경과한 날에 최초 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년이죠. 그래서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로 실시한다. 완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의 화재 예방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 위주로 조금 정리를 또 해두시면 이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기에서 찾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죠. 옳게 짝지은 것은. 그럼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보조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무교육 받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요게 나중에 저하고 이제 배우겠지만, 요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짜리에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100과. 그래서 안전관리자 선임 안 했다, 지도감독 안 했다,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안 했다, 선임 안 한 사람이 아니고 지도감독 안 했다, 300과. 그죠? 그리고 D급번에 갔을 때 근무자 거주자에게 안내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것도 300과. 그죠? 안전관리자나 보조자를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 요게 200과. 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서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 200과. 이거를 고르는 문제인데, 벌칙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나와봤자 두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세 문제째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횟수에 따른 거 나왔었고, 그죠? 횟수에 따른 거 나왔었고. 그래서 벌금 문제를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제가 밑줄 쳐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기출에 나왔던 거는 꼭 보고 가라라고 예전에 이제 벌칙 특강 자료나 이런 데서 제가 다 해드렸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예전에 기출에 나왔었던 걸로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됐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3번이에요. 3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2번. 화재 안전 영향평가 심의회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도 보시면 뭐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준감 이상의 공무원 중에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보건복지부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들, 진짜 어려운 지문만 딱딱 뽑아서 냈어요. 진짜 안 볼 것 같은 거, 느낌상 안 볼 것 같은 거.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게 조교수 이상의 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부교수 이상입니다. 야, 이거를 누가 보고 갈 건지 난 살짝 이런 문제도 저는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골랐는데요. 잘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르기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리고 다음
다음 23번. 안전관리 보조자 인원에 따른 기억 니은의 최소 선임 인원은 그랬죠. 맞죠? 야,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아파트죠. 그러면 아파트는 3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보조자를 한 명씩 선임하는 거거든요. 한 명을 선임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 초과할 때? 3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보조자를 한 명씩 추가해서 선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면적 기준으로는 15,000을 초과할 때마다 보조자를 몇 명 선임해요? 한 명을 추가적으로 선임을 합니다. 15,000을 넘을 때마다. 아셨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연면적 기준이고 요게 세대수 기준인데, 내가 예를 들어 920세대다라고 하면은 300세대 초과 시점이 언제예요? 300세대부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에서 299세대까지는 보조자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누구만 있으면 되냐면 이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안전관리자.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0을 초과했다라는 건, 그죠? 300세대까지 보는 게 맞겠네. 300세대 초과니까. 그럼 301세대부터 이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조자가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300을 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은 안전관리자가 있는 거니까. 여기는 620. 그럼 여기서 300 초과될 때마다 한 명씩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300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럼 요게 몇? 3명. 됐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반올림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수용 인원 산정할 때만. 근데 이럴 때는 무조건 절상이야. 무조건 올려주면 돼, 소수는. 그래서 2점 몇이 나오잖아요. 요게 3명.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네. 그치? 그리고 여기 31,000이래. 자, 31,000은 몇을? 15,000을 초과할 때마다. 그럼 이거는 15,000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31,000 빼주면 요게 16,000이 나오죠. 그럼 16,000을 몇으로 나눠요? 15,000으로 또 나눠서 몇 명이에요? 이거는 2명이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1번이다.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가 나왔어요. 이번에 계산 문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공무원에선. 24번. 자, 요거는 뭐 제가 항상 보라고 했던 거였으니까, 숙박설은 창살 없다 그랬죠. 창살 없이 그냥 300에서 600, 그쵸? 창살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1번으로 그냥 찍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 이거는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그리고 요거는 100제곱 이상일 때 우리가 모든 층에 간이 SP를 설치하는 거고, 조산원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가보면 여기 6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 이거 200에서 600짜리 없죠. 간이 SP에 다 몇에서 몇 짜리예요? 300에서 600짜리가 나와 있죠. 창살 들어가면 무조건 300 미만이고, 창살 들어가면 무조건 300 미만이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 1번이다. 근데 이건 기출문제에 워낙 간이 SP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점검인력 배치 기준은 요번에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다 맞췄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 50층의 성능이주 설계를 했을 때 점검인력 배치 기준. 그래서 주된 점검인력은 몇 년짜리? 5년짜리가 있어야 되고, 보조로는 고급이나 중급. 이거는 제가 마지막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보고 가라고. 그래서 요거는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다. 근데 안 보고 간 사람은 당연히 못 맞추는 거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26번.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으로 옳은 거. 이것도 맨날 보는 거죠. 간이소화 장치는 3,000 이상일 때 설치하죠. 3,000. 가스누설 경보기는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일 때 지무. 비상경보 장치는 화재 위험 작업 현장에 설치하죠. 연면적이 400 이상일 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배웠을 때 우리가 잘 체크만 해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방화포는 용접이나 용단. 끝났네. 숫자가 다 날아갔으니까 얘밖에 없겠지 뭐, 남는 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잘 보시고,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건. 숫자만 잘 보시면 돼요. 4번.
27번. 야, 이것도 맨날 보던 문제죠. 그죠? 불꽃 접촉 횟수 3회. 면적은 50. 그죠? 탄한 길 2니까 20.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현량은 84, 444, 400이야. 잘못됐네요. 그죠? 올리며. 자, 올리며 몇 초? 20초. 올리지 않고 30초. 너무 쉽다. 그죠? 28번. 성능이주 설계를 해야 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거. 그죠? 쭉 봤을 때 연면적이 10만 제곱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그랬는데 연면적이 10만이 아니고 얼마예요? 성능이주 20이죠. 영화 상영관 10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상설이라는 건 영화 할 때만 열리는 영화장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성능이주 설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야. 지금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야지. 여기가 보면 50층에 지상층으로부터 이게 몇 메타예요? 아파트일 때 200m죠. 200m. 철공은 얼마야? 3만이죠. 이게 다 잘못됐네. 지금 잘못됐고 얘밖에 없네. 그치? 정답 몇 번? 2번.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틀리시면 절대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야, 내가 이게 설마 나올까 했는데 설마 했던 게 나왔네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치 비치 기준이죠. 그죠? 설치 비치 기준이다. 그래서 대형 이상의 특수조장탄은 능력 단위 2단위 1개, 능력 단위 1단위 2개, 중형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능력 단위 1단위 소화기 1개. 그죠? 이렇게 경영 승합 자동차는 조그만 거 하나에 하나, 승용 자동차 하나에 하나, 다 하나에 하나짜리가 이렇게 나왔네. 이게 다 맞는 거거든요. 대형 이상의 특수자동차만 요게 들어가 있고, 그죠? 요거 숫자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주셨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이 몇 번이야? 그래서 4번이죠. 그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시험 문제 내기 좋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문제는 내긴 좋은데 나올까요? 했는데 나왔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맞는 보기. 30번. 특정 소방대상물 중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누가 봐도 면적 없이 다 근생인 거지. 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의 해당 연도로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인 거. 제가 단란주점은 무조건 보셔야 된다. 150 미만일 때 뭐예요? 근생. 150이 넘어가면 위락. 그쵸? 위락.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 이거 500입니다. 500 들어가 있죠. 그죠? 500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사무소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300짜리도 있었죠. 우리 300제곱 미만인 것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1000 미만이면 근생이고, 그죠? 기준을 그냥 적겠습니다. 한번. 여기가 500 미만이면 근생이죠. 다 근생이네. 근생. 얘만 근생 아니네.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연습을 많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31번. 벌금 문제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네요. 4문제째입니다. 지금 4문제째. 형식 승인, 변경 승인 안 받으면 이게 3년에 3천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통 벌금 1년에 징역 얼마씩이라 그랬어요? 자,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씩이죠. 그죠? 그럼 3년에 3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고. 제가 이거 꼭 뭐라 그랬죠? 이거? 그죠? 폐쇄 차단을 하면 얼마? 5년에 5천. 얼마라고? 5년에 5천. 이거 답은 여러분들 1년에 1천이에요. 답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해설이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3년이어도 이게 3천이어야 된다라는 얘기 하는 거야. 1년이면 1천이고 요거 제대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상해나 사망으로 가면은 7년에 7천, 10년에 1억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위조 변주하면 요게 300벌이에요. 300벌. 아셨죠? 비밀 누설하면은 300벌이에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벌금 조항이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근데 저는 5년에 5천짜리 꼭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난이도를 그렇게 높게 책정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특정 소방대상물을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것도 지문이 좀 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조치명령은 제가 무조건 두고 본서죠. 조치명령.
그리고 본선은 기존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 변경 당시에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본선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비상경보, 비상방송 소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 설치 면제도 가능하죠. 다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본선은 화재 안전 기준이나 법이 변경이 되더라도 우리는 기존법을 따라간다 그랬죠? 기존법을 따라간다. 다만 자탐의 경우는 화재 안전 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따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다 맞는 내용이에요. 다 맞는 내용이다. 조금 저는 고르기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많이 보는 조항이라 이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소거하면서 가면 돼요. 소거하면서 가면 되니까 기억 무조건 맞고, 그죠? 니은도 무조건 맞고 디귿도 무조건 맞으니까 리을이 좀 헷갈리더라도 충분히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전체 다 맞는 거다. 그리고 이게 조금 숨어있는 조항이긴 한데 1번에 가보면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성능인증에 관한 거. 형식 승인과 성능인증. 형식 승인을 받은 자는 청장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건 우리 많이 하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행안부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의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두 가지나 있대. 두 가지가 결합돼 있대. 그러면은 성능인증 시험을 일부 실시하는 게 아니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두 가지를 다 해야죠. 일부 실시하는 건 없어요. 두 개 다 성능 인증을 받아야 되는 물품인데 이걸 어떻게 일부만 해?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그죠? 그래서 함께 실시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항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10항에 가보면 형식 승인 조항 10항에 가보면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많이 보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중이라고 해놨어요. 요거는 좀 실수하면 학생들이 조금 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보는 문제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34번.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변경 없이 내가 품명을 변경하고자 한다? 이거 제가 그랬죠. 품명이나 또는 수량이나 지정 수량만 변경한다? 그러면 1일 전에 시도지사에게 그죠? 뭐 한다? 신고한다.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지. 그치? 정답 몇 번? 3번.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1일 전까지 신고한다. 35번. 야, 보유공지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그럼 우리 뭘 알아야 돼요? 일단은 5개 탱크 저장소 보유공지에 갔을 때 일석이류 비수용성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종류가 이제 휘발유가 들어가는 거죠. 그 휘발유의 지정 수량은 200리터죠. 그럼 이 40만 리터가 그죠? 400만이죠. 400만 리터가 지정 수량의 몇 배가 저장돼 있는지를 먼저 구하셔야겠죠. 특이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 소방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 없어요. 아직. 이게 위험물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구하거든요. 그럼 2000배네. 2000배. 그죠? 그러면 규칙에 가보면 2000배일 때 우리가 보유공지를 9m 이상을 띈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답이 9m냐 그래서? 아니요. 얘 때문에. 뭐가 있대 지금? 물분무가 있대. 그럼 물분무가 있으면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메타? 4.5m. 근데 이거 물분무가 조금 기준이 숨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물분무에 대한 걸 찾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35번 그냥 이것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36번.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정기점검은 원래 항상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옥내 저장소는 우리가 100배가 아니고 몇 배 이상일 때, 그죠? 여기 갔을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옥내 저장소 기준에 가보면 요게 150배죠. 150배. 그죠? 요게 150배. 150배. 그죠? 이건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배 이상일 때만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됐죠? 나머지는 다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2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 난이도 문제는 조금 말 그대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야,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이 잘못된 거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조금 줄여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나오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 나왔습니다, 여기. 그래서 1번, 이게 1000제곱 이상일 때 우리가 난이도 등급 1등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면적이. 이거 다 보려면 여러분들 엄청 오래 걸려요.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필수 장비는 항상 보셔야 돼. 필수 장비. 그러니까 도도되고 안 도도되는 장비는 필요 없거든요. 안 봐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꼭 갖춰야 되는 설비, 꼭 갖춰야 되는 장비, 이런 것들은 무조건 보고 가셔야 돼.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근데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필수 장비는 보셔라. 필수 장비는 보셔라. 그래서 이거는 2번으로 여러분들 진공누설 시험기라는 건 따로 필수 장비에 들어가 있지 않다. 자, 39번. 너무 쉬운 문제죠. 왜냐하면 과염소살이면 몇 류예요, 이게? 6류. 6류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에 표시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접촉주의. 이거는 기출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억으로 그냥 고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40번. 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선. 근데 이제 조금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행안부령으로 보는 것도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2번. 왜냐하면 2번만 몇 류냐면 3류고, 질산구 아니딘. 이렇게 질산구 아니딘. 요게 5류. 아이오딘의 산화물 1류. 염소와 아이소 사이 뭐 이런 걸 냈어 또 문제를. 1류. 여기 1류예요. 읽기도 어려워. 그치? 이런 게 1류. 그래서 요게 이제 2번으로 답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종합해보면 이거보다 더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 그래서 제가 학생들 연락을 이제 좀 받아보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점수대가 우리가 보통 요 사이 있죠. 70 중반에서 80 또는 80 초반까지 좀 많고요. 이상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험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쌤 저는 100점 맞았는데요.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맞기가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제 조금 더 문제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서 이제는 뭐 기출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이, 소방공무원 시험이 특히. 그래서 기출 외의 문제도 많이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법규를. 예전에는 저는 무조건 야, 기출이다. 공무원은 기출이다. 공무원은 기출이다라고 했는데, 공무원은 이제 기출이다라는 말이 약간 예전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출 문제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신출 문제,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 뭐 앞글자만 따서 공부를 했다? 그런 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규는 이론서 있죠. 이론서를 누가 많이 정독을 하고 누가 많이 봤냐 싸움인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암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지가 나왔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시험 보시느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법규 시험 해설은 제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